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시가 위로 올라섰으니까 매수로 진입을 했어. 근데 다시 시가 아래로 종가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시가를 터치하고 이제 매도로만 본다. 그럼 이런 자리는 여기에서 매도로 먹고 매도로 먹고 매도로 먹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차트에서 중요한 시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선, 시작하는 가격선이겠죠. 그래서 그날 개장 시간에 스타트된 가격을 말하는 그러한 선이 바로 시가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가선 오늘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선은 일본 기준입니다. 당일 시가선을 말하는 겁니다. 시가선은 개장 시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당일 시가선이니까 일봉의 시가가 되겠죠. 보통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양봉이다. 그러면 시작가가 여기겠죠. 일봉상의 시가인 자리가 시가선이 되겠죠. 이건 뭐다? 종가가 되겠죠. 이건 시가, 이건 저가, 이건 고가가 되겠죠. 양봉이었을 경우에요. 시가로 딱 시작을 했다가 아래로 딱 떨어졌다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끝났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봉 캔들이다. 이 처음 시작하는 시가선이 당일 시가선이 됩니다. 이 시가선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차트를 딱 오늘 거래하면서 봤었을 때 이 시가선만큼 중요한 선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선이 바로 이날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의 경우 한국 시간일 경우에 오전 8시예요. 현재 한국 시간 오전 8시 땡 해가지고 나타나는 가격이 뭐다? 시가선이다.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은 썸머타임을 시행을 해요. 썸머타임이 시행이 되면 1시간 땡겨지죠. 그래서 오전 7시 땡 하는 시간이 시가선이 되는 겁니다. 종가는 몇 시겠어요? 오전 6시죠. 지금은 오전 7시가 종가예요. 1시간 휴장을 합니다. 해외 선물은. 그래서 현재는 8시인데 이제 곧 있으면 3월 둘째 주 일요일 썸머타임이 미국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7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0시부터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돼요. 유럽은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주 뒤에 유럽은 썸머타임이 시행이 돼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가선은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신호를 같이 주겠죠.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요. 가격이 시가선을 상향 돌파한다. 어떠한 시가선이 있는데 가격이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매수 신호가 된다. 시가선 위에 있다가 하향 돌파를 한다. 그러면 매도 신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위에 캔들이 있으면 매수 관점, 시가 아래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가선을 활용한 거래 전략에 대해서 시가선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60분입니다. 현재 이 형광색으로 표시된 게 시가선이에요. 아침 땡 해서 시작이 됐죠? 시가선 아래에 있죠? 잠깐 올라왔지만 시가선 아래로 60분 봉이 깨지고 떨어지니까 뭐다? 이제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한다. 전날은 뭐예요? 시가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타서 내려오지만 시가선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시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로 본다. 그래서 시가선을 하향 돌파해서 매도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하루예요. 60분 봉이니까 하루 몇 개 캔들이겠어요? 23개가 되겠죠. 1시간 휴장이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요게 23개 캔들이에요. 그 다음날 시작해서 음봉으로 시가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한다. 시가 하향 돌파 매도. 시가선만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거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날 땡 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가선 위로 올라오니까 시가 위로 상향 돌파 됐으니까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60분입니다. 시가 위로 올라왔죠? 시가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 다음날 시가 위로 올라왔지만 시가 밑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가 아래로 깨졌다 그러면 보다 손절과 동시에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시가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 왜? 하향 돌파됐기 때문에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볼게요. 시가 아래에서 계속 있다가 상향 돌파되면서 매수가 발동이 됐고 다시 이 지점 보시게 되면 종가가 시가 아래에서 끝났죠. 하향 돌파되니까 정확하게 시가를 때려주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5일 60분입니다. 아침에 땡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 아래로 깨지니까 시가 터치하고 시가 위로 올라서지를 못하죠. 계속 시가 맞고 떨어지고 시가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매도가 발동이 됐다.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시가 위로 올라섰으니까 매수로 진입을 했어. 근데 다시 시가 아래로 종가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시가를 터치하고 이제 매도로만 본다. 그럼 이런 자리는 여기에서 매도로 먹고 매도로 먹고 매도로 먹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장 시작이 돼서 바로 3시간 이후에 시가 아래로 정확하게 캔들이 종가가 끝났죠. 그럼 뭐다? 다시 매도가 발동이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위로 올라섰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매수로 전환한다. 그래서 내 차트를 보는 분석의 기준, 선이 되는 게 바로 시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캔들은 5일, 5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60분으로 시가 위로 돌파가 돼서 조종시에 매수를 들어갔다. 보시게 되면 17시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1시간짜리 캔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가 아래에서 끝났죠. 그러면 뭐다?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죠. 5분이어도 각 시간마다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봐서 나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5분짜리가 시가 위로 올라서서 종가가 끝났죠. 그럼 뭐다? 일단 여기서는 본절의 탈출. 다시 시가 밑으로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 그리고 18시 종가도 여기서 끝났어요. 시가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죠. 그러면 뭡니까? 계속 매도 포지션 유지. 내가 계속 매도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5분짜리가 이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뭐다? 바로 손절. 그럼 본절에 나오겠죠. 근데 시가 위로 올라가지가 않았으니까 포지션 유지. 이렇게 5분짜리로 여러분들이 또 타이트하게 공략하실 수가 있어요. 60분짜리로 시가 위냐 아래냐만 판단을 하고 5분짜리로 타이트하게 원샷 원킬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시가선은 시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현재 구간이 매수로 대응을 하느냐 매도로 판단을 하느냐의 맥락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분석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시가선입니다. 하지만 시가선도 분명히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시가선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기술적 보조지표와 결합해서 분석을 하면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 아마 시가선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난 그래도 시가선이 더 궁금합니다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진심인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